자, 이번 시간 이제 12번, 13번입니다. 13번, 12번은 이거 어떤 조편성 추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이 경우, 조편성 추리가 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건 주어진 조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심사숙고 끝에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이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하고 여러분과 한번 풀어봅시다. 자, SI 직무 적성검사 시험에 응시했던 스터디 모임의 구성원들이 10명이 합격자 발표에 모여서 자신의 합격 여부를 밝혔다. 이들 중 남성은 이제 A, B, C, D, F 6명이고 여성은 가을병진이다. 다음 조건에 따라 물어냈다 보죠. 이 경우가 어려운 것은 경우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경우수를 모두 다 여기다 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경우수를 일단 이거를 최대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표를 만들어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때 B와 병이 모두 불합격했을 때 이때마다 표를 또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표를 한번 힌트를 준다면 이렇게 작성해 주고 싶거든요. 표를 이런 식으로. 뭐냐면 여기 남녀 이렇게 되고, 여기 합격과 불합격, 이런 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 경우가 지금 여러분 읽다 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 A와 병 둘 중 하나는 불합격이고 하나는 합격이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합격이고 불합격이니까 이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여기 이제 합격, 불합격, 여기 남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알다시피 남자는 이제 A부터 F까지 6명이죠. 이렇게. 여자는 갑을병정입니다. 일단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인데, C와 갑은 둘 다 합격했다. 그러니까 C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C 여기 들어가는 거고, 갑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이미 이제 합격자로 들어간 거야. 여기 C가 들어가고 여기 갑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미 고정됐으니까, 여러분과 그랬죠. 고정된 경우를 먼저 들어가자고. 그 다음에 2는 불합격이다. 2는 불합격이니까, 그지? 2는 여기 있겠죠. 2는 불합격으로 여기 있을 겁니다. 남자 불합격이니까 여기 있겠죠. 이것까지는 고정된 경우입니다. 고정된 경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조금 좀 우리가 어렵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 남성과 여성의 합격자 수와 불합격자 수는 5명이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5명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근데 여성의 절반이 불합격했단 말은 여기서 이것이 2명이 불합격이라는 거죠. 그럼 여성은 4명이기 때문에, 자, 합격자도 2명인 거고, 여기 2명이니까 여기 3명인 거죠. 3명. 그래야지 5명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3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3, 3, 2는 얘도 똑같이 여기서 3, 3, 2, 2는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자, 또 하나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보면, 그랬다면, 정은 여성 중 3등 했다면, 자, 이 여자는 2명이 붙었기 때문에 3등 했다면은 이것은 불합격이죠. 정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불합격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정은 이렇게, 여기 불합격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확정된 경우는 이거야. 지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확정된 경우는 이거고, 지금 이제 하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1번만 적용되지 않았죠. 1번만 적용되지 않고 1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마다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자,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 12번과 13번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은 것만 해도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이제 1번을 했겠죠. A와 병이 둘 중 합격이고 불합격이다. 그러면 자, A가 여기 이제 합격일 수도 있고, A가 합격이면, 그지? 병은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병은 불합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병이 합격이면 A는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로 됐어요. 이런 경우. 그런데 여기 이것이 이제 여성은 을이 남았죠. 그러니까 을은 여기 있고 을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자, 이 병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을의 위치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고정된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성은 확정됐는데 남성은 확정되지 않았죠. 남성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했어도.
자, 그거를 갖고 이제 또 이제 12번을 풀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어진 이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아까 아직도 지금 이제 A와 ACE가 있죠. 하지만 남자는 아직도 B와 그 다음에 D와 F. 남자는 이제 D와 E와 F를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조건이 주어지는 거야. 그 조건이 뭐냐면 B와 병이 둘 다 불합격했다. B와 병이 둘 다 불합격했다. 그러면 여기 병이 여기는 합격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못 풀죠. B와 병이 모두 불합격했다는 말은 지금 병이 지금 불합격하고 있는 상태에서 B가 여기 들어간다는 뜻이야. 지금 이 문제를 본다면 B와 병이 불합격했다는 말은 여기 병이 합격했기 때문에 B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B가 들어간다면 D와 F는 이제 여기 DF 여기 DF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것까지는 결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D면 여기가 F고 여기는 F면 D야. 그래서 본다면 다음 중 거짓인 것은 DF는 불합격했다. 이게 틀렸죠. 이게 틀렸어. 왜? 지금 D와 F는 한 명은 합격해야 되잖아.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을은 합격했고 정은 불합격이다. 자, 맞죠? 을은 합격하고 정은 불합격인 거 맞잖아. 이렇게. 자, A는 합격하고 D는 불합격했다. 맞죠? A는 합격하고 그리고 D는 불합격했다. 이 D는 반드시 거짓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D는 여기 있으면 D가 여기 있으면 B는 F는 여기 있고 여기가 F 있으면 여기가 D가 있어야 될 테니까 D가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A는 합격이고 D는 불합격이든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반드시 거짓은 아니라는 겁니다. BF 둘 중 한 명은 합격이다. 맞죠? 여기 BF 둘 중 한 명은 합격이다. 그지? BF 지금 이 B가 지금 둘 다 불합격했으니까 여기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둘 중 한 명은 불합격이다. 이것도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은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은 불합격일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아까 B가 또 불합격이니까 뭐 얘기 하나 많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은 반드시 틀린 것은 1번이 틀려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그지? 어렵잖아. 누가 보더라도 어렵죠. 자, 일단 이제 이것은 이제 12번을 풀기 위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좀 아까 10번을 풀기 위해서 이제 요게 추가된 경우니까 좀 지웁니다. 지워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13번이 들어가야 돼. F가 합격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여기서 12번을 지운 겁니다. 12번을, 요걸 지운 거고, 이제 F가 합격했을 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F가 합격하면, 지금 F가 합격하면 이제 여기죠. 여기 F가 합격하거나, F가 합격한 경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F가 합격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F가 합격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여기선 BD가 들어가는 거죠. BD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F 합격하면 여기가 B가 들어가면 여기에 D가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 D가 들어가면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13번인 경우는 이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세 가지. 그래서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겁니다. B와 D는 불합격이다. 아니죠. B와 D는 이제 불합격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B는 합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거야. 갑과 병은 합격이다. 갑과 병은 이제 합격일 수도 있지만 갑과 병은 불합격일 수 있잖아.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나오니까 아까랑은 다르게 이 두 조건이 모두 우리가 나오니까 이제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을이 불합격이면 정은 합격이다. 자, 을이 불합격인 거 이거죠. 을이 불합격이면 정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틀렸어. 아예 틀렸어. A가 합격이면 을도 합격이다. 그래서 A가 합격인 경우 이거죠.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 A가 합격이면 을도 합격이다. 이거 맞네요. 그죠? 반드시 맞습니다. A가 불합격이면 을이 불합격이기 때문에 뭐 이걸 따질 필요 없이 A가 합격인 경우 하나뿐이 없잖아. 이건 없기 때문에 A가 합격이면 을은 반드시 합격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거야. 자, 상당히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겠지만 한번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12번, 13번, 요 13번 문제죠.
이걸 제가 아까 이 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표를 보려고 갖고 나온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지금 15번이 들어갑니다. 15번. 자, 15번은 이제, 자, 이것은 이제 조건 맞추기예요. 조건 맞추기. 예, 조건 맞추기에서 먼저 요걸 먼저 볼까요? 16번부터 봅시다. 16번이 좀 쉬워 보이기 때문에. 자, 조건 맞추기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음 중, 자, A, B, C, D 4명이 지금 사과, 수박, 딸기 등 3회 중 4가지 과일을 선택했을 때, 그럼 이런 식의 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표를 만들어 가죠.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이렇게 A, B, C, D 한 번만 보면 이건 우리가 이제 다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과, 여기 수박, 그리고 참외, 그리고 딸기다. 자, 이때 이제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개씩 선택하고 4명이 선택한 과일을 모두 달랐죠. 이걸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A와 C가 선택한 과일은 참외가 아니다. 자, A와 C는 참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외가 아니다. 이렇게 X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B는 딸기를 선택했다. B는 딸기 선택했죠. 이게 딸기 선택했다. 동그라미. C가 선택한 건 수박이 아니다. C가 선택한 수박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한 사람이 하나씩 선택하니까 B가 딸기 선택하면 그지? 바로 B는 나머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B가 딸기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딸기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지?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참외를 선택한 사람은 오직 누구? D가 될 수뿐이 없잖아. 한 사람이 하나씩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럼 여기 XX. 마찬가지로 여기 X가 3개니까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가 나왔다면 이것은 X. 동그라미 되죠. 그래서 모든 칸에 가로, 세로 중에서 동그라미가 하나씩 들어가게 만드는 거. 가장 쉬운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거. 자, 그럴 때 이제 A와 D가 선택하는 거니까 자, A가 선택한 것은 이제 이거죠. 그리고 D가 선택한 건 이거이기 때문에 바로 수박 참외가 되는 거야. 수박 참외. 자, 그죠?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주어지면 이제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가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나올 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자, 그래서 본다면, 그지?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이것이 15번 문제로 오죠. 15번 문제로 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7명이 시청에서 반창의 모임을 가지고 기거하는데, 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1호선과 2호선. 그리고 경우수가 몇 가지 있는 게 모르니까, 1호선은 많아야 3명이다. 이때 1호선 많아야 3명이다. 그러니까 3명 이하라는 거죠. 1명, 2명, 3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모두 7명이다. 중요한 것은 이걸 끝까지 읽어야 돼요. A는 1호선을 이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A를 1호선을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A가 2호선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A는 2호선을 이용했다. 자,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풀어보면서 같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고정된 경우는 이거죠. 고정된 경우를 사용하라 했잖아. A와 D는 같은 호선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D는 1호선을 이용한 경우죠. D 1호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 B와 D는 같은 호선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그치, 이것은 바로 B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B 이렇게. 이건 지금 A와 이 DB는 이미 고정된 경우잖아. 고정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F와 G는 같은 호선을 이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F면 여기가 G가 되는 거고 여기가 F면 여기가 G가 되는 겁니다. G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미 보다시피 이미 세 사람이 찼죠. 세 사람이 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1호선은 많아도 세 명이니까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2호선으로 들어가야 돼. 2호선. 그래서 지금 A, B, C, D, E, E.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간 C와 E는 여기 들어가야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어. 근데 경우수는 이렇게 그제 한 가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이것도 조편성 추이를 보여야겠네요.
뭐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 아닌데 설명하다 보니까 뭐 답이 다 풀렸네요. 고정된 경우를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 그래서 다음 중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반드시 틀린 경우라는 거죠. 반드시 틀린 경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여기서 뭐 답을 정하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B는 이 지하철 1호선 탄다. 그러니까 다음 중 반드시 맞죠. 1호선을 탄다는 게 맞잖아요. 이건 맞아요. F는 지하철 1호선 탄다. F는 1호선도 탈 수 있고 2호선도 탈 수 있는데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세모. C는 지하철 2호선을 탄다. 이건 반드시 맞죠. 반드시 맞아요. E는 1호선을 탄다. 아니죠. E는 반드시 여기 2호선을 타야 돼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맞고 이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됐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조편성 추리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6번을 봤죠. 아까 15번 보고 16번 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야. 아까 여기 16번과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17번을 아까 조건 맞추기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A, B, C, D, A, B, C, D. 자, 이건 뭐 이것도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아까만큼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봤다면 여기가 원주, 이렇게 전주, 여기 진주, 그리고 충주.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B. 난 원주에 가지 않고, B. 난 원주에 가지 않고, 그리고 A는 진주로 가지 않는다. A는 진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전주, 진주죠. C. 나는 전주로 가지 않고, C는 나는 전주로 가지 않고, D는 진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고, D. 나는 충주 가고, D. 나는 충주를 가고, B는 진주를 가지 않는다. B는 진주를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조건이 들어가면 이제 지금 보다시피 이건 0이 들어갔을 뿐이 없죠. 5가 들어갔을 뿐이 없고 여기 XX 그리고 여기 XXX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니까 5가 있으니까 여기 X. 그럼 여기 5, 다음에 X, 여기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C가 가는 출장은 이제 진주가 되는 겁니다. 진주.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제 2번. 이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유형과 비슷하잖아요. 아까 그 유형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항상 간단한 유형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복잡한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요걸 보면 이제 요거까지 뭐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우성의 거주지와 직장, 그러니까 여기 어떤 거주지랑 직장이 있는데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이 세 지역으로 나누죠. 이렇게 세 사람이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여기도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를 본다면 여기서 본다면요. 여기 인성, 우성, 지우, 그리고 여기 종로, 명동, 강남 이렇게 인성, 우성, 지우, 여기 종로, 명동, 강남. 보면 이제 이렇게 종로, 명동, 강남 중 한 곳에 거주한다. 그래서 거주지. 그리고 얘도 똑같이 종로, 명동, 강남 중 한 곳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거주지와 직장 위치가 다르다. 자신의 거주지와 직장 위치가 다르다. 그러니까 종로, 명동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야. 인성은 지금 지우의 직장에 위치하고 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하게 되겠죠. 지우는 현재 종로에 살지 않는다. 자, 지우는 종로에 살지 않는다가 들어가죠. 지와 우성은 명동에 살지 않는다. 뭐 이건 너무나 많이 주어진 것 같아. 지와 우성은 명동에 살지 않는다. 이렇게. 인성이 위치한 직장은 종로다. 인성이 위치하는 것은 종로다.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죠.
주어진 조건은 이겁니다. 주어진 조건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구? 우성. 우성의 직장과 거주지를 구하라는 거야. 자, 해보세요. 두 가지를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언뜻 보는 건 이거죠. 이게 동그라미고 이게 모두 x라는 겁니다. 이렇게 x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것이 이렇게 x가 들어가죠. x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 x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겠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같은 직장에 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같은 직장에 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부터 한 게 아니지. 인성은 지금 지회 직장 위치에 살고 있다. 자, 인성은 여기 명동에 살고 있죠. 그럼 이것이 인성은 지금 지회 직장 위치, 그러니까 지회 직장이 이제 명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죠. 지금 인성은 지금 지회 직장 위치에 살고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니까 이게 이제 x, 뭐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이 이게 x5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확인될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서로 다른 위치에 살기 때문에 요게 5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있으면 안 되죠. 모두 다른 직장, 그러니까 거주지랑 직장이 다른 걸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면 이제 요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성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성이죠. 우성은 종로랑 그다음에 직장은 강남입니다. 그래서 종로 강남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이제 종로 강남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 맞추기 중 이제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맞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맞힌 경우라 이제 좀 복잡한 경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2차원적인 게 아니라 이제 어떤 3개까지 들어가는 3차원 경우인데, 왜냐하면 아까랑 좀 다른 걸 느껴보세요. 이제 다음 선후배간 마니또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A, B, C, D 그리고 가불병정 그리고 이게 있잖아. 아까는 두 가지죠. 이 변수가 두 가지인데 지금 변수가 세 가지야. 세 가지면 우리가 이제 평면상으로 못 나타내잖아. 세 가지라면 이제 우리가 공간상으로 나타내잖아. 근데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공간상으로 우리가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어느 걸 누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여기서 A, B, C가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A, B, C, D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지만 5개를 붙이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선배가 가불병정이죠. 이 선배가 가불병정인데 단 여기서 선물을 말해요. 그지? 여기서 선물이 물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람과 선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배와 선배인데, 아니면 이걸 그지 뭐 선물과 후배와 선물 또는 선물과 또 우리가 이제 선배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이 선물을 모두 다른 선물, 귀걸이, 화장품, 소설책, 홍차를 여기다 이제 적어 놓을 겁니다. 나머지는 공획수를 풀고 이것은 공획수를 풀 거고, 여기서 이제 선물 이름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타협을 이루어져야 돼. 모두 다 이런 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왜? 변수가 세 가지라는 거죠. A, B, C, D, 가불병정.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항상 하는 것이 일단 고정된 경우를 해버렸잖아. 자, A의 마니또는 갑이나 병이 아니고, A의 마니또는 갑이나 병이 아니고, 일단 고정된 경우를 들어가봐. 홍차 선물 받았다. 이렇게 홍차. 이렇게 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날라가고, C의 마니또는 정이며, C의 마니또는 정이죠. 그죠? C의 마니또는 정이며,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장품과 귀걸이를 선물 받지 않았다. 여기가 화장품도 아니고 귀걸이도 아니야. 이렇게 이유가 들어가요. 화장품도 아니고 귀걸이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DMI 또는 갑이 아니다. DMI 또는 갑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DMI 또는 갑이 아니다. 자, 그래서 다 계속 해보세요.
자, 됐죠?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정이 여기서 C에 많이 있던 정이면 C는 이제 화장품과 귀걸이가 안 들어가잖아. 얘가. 그리고 B도 화장품이 안 들어가죠. 그럼 얘가 화장품이 안 들어가니까 화장품은 여기 들어가야 될 거야. 화장품 이렇게. 그러면 화장품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홍차랑 화장품이 없어지고 귀걸이랑 소설책인데 아까 여기서 C는 귀걸이도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얘가 귀걸이가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소설책이 되겠죠. 소설책.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들어간 방식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게 5니까 여기 x, 여기 양쪽에다 x죠, x. 그러니까 여기 x니까 여기 5가 들어가죠. 한쪽에 5가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x, 여기 x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이 방법뿐이 없잖아.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봤죠. 옳은 걸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봤을 적에 이제 B는 귀걸이를 선물 받지 않았다. B는 귀걸이를 선물 받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B에만 있던 갑이다. 선물 받지 않았다. 선물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고 B에만 있던 갑이다. 맞죠, 그지? 2가 맞습니다. C는 소설책을 선물 받지 않았다. C는 소설책을 선물 받은 거 맞고 D는 귀걸이를 선물 받았다. 그지? D는 귀걸이를 선물 받았다. 아니죠. 화장품을 선물 받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러니까 2만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문제인데 좀 어렵습니다. 보면 이제 지금 이제 W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오디션을 통해서 3명의 가수 지망생 중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지, 설리, 유리에게 계약 대상자를 선발하려고 한다. 심사위원 ABCD 오디션 참가들은 계약, 합격, 유보, 불합격의 4가지 등급을 심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심사 내용을 추론한 결과로 반드시 참인 것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구태한다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표를 작성해 보아야 될 겁니다. 표를 작성해 보아야 될 거야. 이렇게 수지, 그다음에 설리, 그다음에 유리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ABCD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ABCD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 칸에다가 이게 계약, 합격, 유보, 불합격을 이렇게 넣어야 돼. 근데 이 등급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센 겁니다. 가장 센 것은 계약, 그 다음에 합격, 유보, 불합격. 네, 이런 것들 이제 등급이 이게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다 채우는데 아까처럼 꼭 하나씩 채우는 게 아니야. 자, A, D 지망생 중에서 그들이 받은 등급 중 D는 가장 높은 등급을 줬더군. 근데 유리에게는 왜 유보를 준 거야? 자, 일단 우리가 들어가면 유리는 D가 이게 유보가 된 거죠. 유보. 일단 확정된 경우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보 이렇게. 수지는 모든 심사위원에게 제각기 평가를 받았어. 얘는 이 네 가지가 모두 다르다는 거죠. 이게 계약, 합격, 유보, 불합격이 다르다는 거야. 그중 내가 가장 낮은 등급을 줬어. 그러면 누가 B가 가장 낮은 등급을 줬다는 것은 불합격을 준 거죠. 불합격을 준 거야. 나머지 세 개는 이것이 계약, 합격, 유보가 들어야 돼. 자, A는 후하게도 두 사람에게 합격 등급을 줬어. 이 중에서 합격이 두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는 합격이 두 사람이야. 이렇게 A는 합격이 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설리가 합격을 2번 받는 건 의해서 설리도 여기서 합격이 두 명한테 받은 거죠. 이렇게. C는 불합격을 2명이나 줬고 C는 여기서 불합격을 2명이나 줬어. C는 불합격을 2명이나 줬고 계약이나 합격은 아예 주지도 않았어. C는. 수지가 C에서 받은 등급을 수지가 B는 설리에게 줬어. 그러니까 이거죠. 이건 얘랑 이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지? 이거랑 같다는 거야.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걸 지금 이 조건을 제가 최대한 이 조건을 지금
여기다 집어넣고 있지만 아직도 주지 않은 것이 여기 C는 불합격을 2명 줬어. C는 불합격을 2명. 그리고 계약이나 합격은 아예 주지 않았어. 그지?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여기다 채워놓는 거야. 근데 힌트는 뭐냐면 이게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웬만큼 채워지는데 다 채워지지 않아. 자, 그래서 그 힌트 중에서 하나, 이 두 가지는 이건 확정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확정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자, 그러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좀 침착하게 잘 풀어줘야 돼.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추리 문제가 어떤 이유로 나오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어야겠다. 어느 하나 조건도 그지 만족하지 않을 수 없잖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심사숙고 끝에 한번 풀어보죠. 가끔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도 합격이 2명이고 합격이 2명이기 때문에 여기 합격일 것이다. 그게 결과적으로 합격은 되긴 되는데 그렇게 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지? 왜냐면 합격이 2명은 이렇게 합격이고 뭐 이렇게 합격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합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합격이 돼. 논리적으로 합격이 되는 걸 맞춰야지 이렇게 감각적으로 합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흔히 말해서 이제 9구를 1부터 9까지 맞힌 이제 수도고 게임이라 했잖아요. 그지? 그것도 이런 게 있잖아. 이게 1 아니면 9야. 근데 9가 될 가능성이 많아. 그렇다고 9가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 게임. 그러니까 이 수도인가 수도쿠인가 자꾸만 혼동이 되는데 했던 그 게임도 이 추리 문제 이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일종의 어떤 조건 맞추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조건을 다 맞추는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기억은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수도고 게임이 추리 문제로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쓰는 굉장히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수학에 들어가 있어요. 수도고 게임 그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은 그 단계를 지나서 배우게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수학책에 들어갔을 정도야. 그러니까 추리 문제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풀어보는 것도 이제 추리 문제 중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어떤 귀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떤 걸 가정하고 나서 아닌 걸 버리는 경우든 그때 귀루법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이 수도고 게임이고 뒤에 가서 우리가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나오는 것이 거짓 진술 문제인데 거짓 진술 문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귀루법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어떻게 접근 들어가나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이거야. 자, C도 불합격을 2명 줬죠. 그러니까 C도 불합격이 2명 줬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불합격이 이렇게 2명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수지는 이게 모두 다르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불합격이 여기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여기는 불합격은 여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지? 불합격.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냐면 C는 불합격을 2명이나 줬고 계약이나 합격은 아예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계약이나 합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천상 여기가 유보라는 거죠. 유보. 이 네 가지 중에서 계약과 합격을 주지 않았다면 유보뿐이 없잖아. 그럼 여기도 유보라는 뜻입니다. 유보. 근데 아까 보면 이제 설리가 그지 여기 보면 제가 설리는 합격을 2번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유보 불합격이니까 여기 합격이야. 여기 합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합격. 그리고 여기 합격이 되겠어요. 합격 이렇게 합격.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D는 지망생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줬어.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을 두려면 결국 여기서 계약이 있어야죠. 계약. 여기 계약이 있어야 돼. 계약. 그래야지 이것이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을 준 거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여기 불합격, 유보, 계약. 그러니까 여기가 합격이 돼야죠. 합격. 그래야지 이 네 가지가 모두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성된 틀입니다. 이건 모르죠. 이 조건에서 이건 모르는 겁니다. 이건 알 수 없는 거야. 자, 분명한 것은 이제 그지 이것은 합격은 아니라는 거고 합격이 2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2사람이었잖아. 그렇다고 여기서 이것은 또 계약도 아니야. 이게 계약이 되는 순간 계약 합격은 이거보다 좋죠. 그러니까 계약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은 반드시 유보 아닌 불합격입니다.
여기 유보 아닌 불합격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아예 모르죠. 요게 이제 계약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합격은 두 사람에게 합격은 아니고, 그래서 이건 유보 아니면 불합격이다. 하지만 그 상태는 아직 모른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중 결과에서 반드시 참인 것을 이제야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보면, 자, 설리는 A씨에게 합격 등급을 받았다. 자, 설리는 A씨에서, 아니죠. A와 D에 합격 등급을 받았으니까 틀렸어요. 유리는 A, B에게 모두 유보 등급을 받았다. 유리는 A, B 모르죠. 아까 유보 이하라 했지, 유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건 몰라. C는 수지에게 유일하게 계약 등급을 줬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틀렸습니다. C는 보다시피 계약 등급을 받지를 못했어. B는 수지에게 준 등급을 C는 설리에게 줬다. 자, B가 수지에게 준 등급이 불합격이야. 그지? 이거를 C는 설리에게 줬다. 이거죠. 이게 불합격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4번만 답이 맞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이제 조건 맞추기까지 하면서 바로 이 추리 문제를 봤습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요 조건 맞추기가 가장 이제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거짓 진술 문제거든. 거짓 진술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6주 강의 이제 거짓 진술 문제를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수고들 많았습니다.